국원 문중 1년 8월 5일 경호 첫 번째 기사 1451년 명경태 2년 사헌부에서 문중선의 주의를 청하다. 장사를 보았다. 사헌부에서 아뢰기를 문중선이 왕명을 품하여 친히 전하는 것이 그 직분상 당연히 할 일인데 오매패를 별감에게 맡겨서 선명을 옮겨 전함으로 집현전에서 사리에 의거하여 회스를 보냈음에도 아직도 그 죄를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폭언을 더하고 있으니 그 버릇을 키워서는 아니 됩니다. 차컨대 장 70대에 도 2년에 처하소서 하는 임금이 말감하여 태 40에 거치었다. 형조에서 아뢰기를 병조의 영사 이강이 일찍이 향리의 삼정으로서 들어와 벼슬 하다가 무거운 죄를 범하고 먼 곳에 유배되었습니다. 지금에 와서 병조 영사라 사칭하고 충청도에서 함부로 역마를 타고 우리를 침해하였으며 또 원자명 등의 고신을 위조하여 법망을 크게 무너뜨리는 등 그 간사한 꾀를 부리고 횡포를 자행함이 비길 바 없습니다. 형률을 살피건대 장 100대에 도 3년을 가하는 것이 마땅하나 이런 같은 칸 무리들을 다만 이 율만을 적용한다면 장차 이를 징객해 다스리지 못할 것이니 참건대 법 밖의 형률을 시행하여 전 가족을 변지로 사민하게 하소서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어찌 한 사람의 죄 때문에 그 처자식들까지 미치게 하며 또 어찌 반드시 법 밖의 율을 시행하겠는가. 마땅히 정률을 쫓아 죄를 주어야 할 것이다 하였다. 좌참찬 안승선이 아뢰기를 신이 전에 북경에 갔을 때 중국 사람들의 살림집을 살펴보니 집집마다 양을 잘 기르고 있었습니다. 신이 이런 뜻을 가지고 회개를 하였더니 세종대왕께서 통사 이흥덕을 보내시어 중국으로부터 양을 사오게 하고 곧 이흥덕으로 하여금 그 임무를 오랫동안 맡게 하여 이를 분예민시에서 보살펴 기르게 하였으므로 양이 날로 번성하였습니다. 비단 이뿐만 아니라 전구서에서도 또한 희생을 관장하고 있어서 그 일이 가볍지 않은 까닭에 세종조 때 김기지로 하여금 그 임무를 오랫동안 맡게 하여 희생을 기르게 하였던 것입니다. 지금은 오랫동안 맡은 사람이 없고 신진에 관원이 번갈아 나가고 들어와 목양에 관한 모든 일이 매우 허술한 상태에 있습니다. 청컨대 근검한 사람을 얻어 그로 하여금 오래 맡게 하소서 하는 임금이 옳게 여겼다. 대사원 정창손이 아뢰기를 각도에 행대를 나누어 보내는 일을 의논하여 정하기만 하고 아직 시행하지 않았으니 청컨대 이를 보내도록 하소서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지난번에 이미 행대를 보냈기 때문에 내 뜻은 요즘에 정지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 하니 정창손이 다시 아뢰기를 앞서 행대를 나누어 보낼 때에 소재지 수령 및 절제사, 첫제사, 만호 등이 불법한 일을 많이 행하다가 행대가 그 지경에 내려온다는 소식을 듣고 놀라서 모든 소행을 다 감추었다가 그가 서울로 귀환함에 미쳐서는 바로 전대로 되돌아가 무익한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그 사이에 경계해 깨우친 것이 또한 많았으니 행대를 명하여 보내는 것이 정치의 근본에 매우 합치하는 일인가 합니다. 또 본부에서 외방의 범법 사실을 듣고 이를 감사에게 이첩하면 감사가 다시 수령을 보내어서 죄인을 신문하면 모두가 듣던 바와 다르고 도리어 그 허물을 은폐합니다. 만약 행대가 그 지경에 내려간다면 본부에서 들은 대로 행대에게 이첩해 추신한다면 어찌 수령을 보내는 것보다 낫지 않겠습니까? 청컨대 행대를 나누어 보내어 원리어 동안 순력하며 교차를 엄히 한다면 조그만 보익은 있을 것입니다. 임금이 말하기를 일찍이 헌의하는 자가 말하기를 근래 행대가 순력할 때 각 고을 수령들의 불법 행위의 탄로가 빈번히 있어 거의 모두가 두려워서 움츠리고 있을 것이므로 금년 명년 동안은 비록 보내지 않아도 가할 것이라고 하였다. 이제 경의 말을 들으니 행대를 다시 보냄직도 하다. 무릇 수령이란 비록 한 달 동안이라도 두려워서 금법을 범하지 않으면 족한 것이니 금년 가을에도 역시 보내는 것이 매우 좋을 것이다. 네, 마땅히 다시 의논해 시행하리라 하였다. 정창손이 또 아뢰기를 문중선이 헌관으로서 명을 받들어 친히 선전하는 것은 그 직분에 당연히 할 일입니다. 그런데 오매표를 가지고 여러 별백암에게 위임하여 멀리서 왕명을 선포하였고 또 집현전에서 사리에 의거하여 다시 힐문한 까닭을 깨닫지 못하고는 도리어 횡패를 더하여 조정관원을 멸시하고 욕보였으며 건자의 경영관
늘 궤양할 때 경영관을 접대하던 환관이 부제약 최한과 함께 궤양하는 청사에 들어갈 수 없다 하여 함부로 쫓아낸 바 있으니 그 풍속이 실로 두렵습니다. 이와 같은 사람에겐 두터운 은혜로 대우해서는 아니 됩니다. 이제 그를 정률로 다스리지 않고 오히려 가벼운 법을 가하시니 신은 아마도 이를 징계에 달했을 수 없고 환시들이 더욱 커지지 않을까 두렵습니다. 청컨대 정률을 가하소서 하니 윤화하지 않았다. 병조에서 아뢰기를 무비사 정랑 손조선은 도성의 수첩으로 인하여 항상 수성도감에 나아가고 승려사 정랑 송처금은 벌써부터 진설에 참여하고 있는데 진설을 편찬하는 것은 곧 무비에 속하는 이로서 무비사는 사무가 본다 하고 승려사는 사무가 간략합니다. 청컨대 사무가 간략한 직무를 손조서에서 옮겨주어 그대로 도성 수측을 감독해 하고 사무가 본다는 직무를 송처금에게 옮겨줘 그 본사에 상시 거무도록 하소서 하니 임금이 그대로 따랐다. 이에 당시 사람들이 모두 말하기를 손조서의 인품이 송처금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그 사무를 이유로 이같이 청한 것이라고 하였다. 형조에서 청하기를 조육으로부터 속공된 노비를 성균관에 19, 남부학당에 39, 중부학당에 35구, 동부학당에 25구, 서부학당 한성부 사관원에 각각 19씩을 주게 하소서 하는 임금이 말하기를 성공감은 공력을 관장하는 곳이라서 오로지 인력만을 쓰고 있으니 모르지릭이 성공감에 49쯤 참작해주고 그런 연후에 다른 여러 관사에 나눠주도록 하라 하였다. 온매패는 임금이 선수 대신을 부르거나 선명, 왕명을 선포할 때 내리던 패인데 왕명을 상징하는 것으로 오매 검은 매화나무로 만든 패이다. 선명은 임금의 왕명이며 영사는 아전설이고 삼정은 여말선초의 향리 1호에 세 장정이 한꺼번에 역에 쓰게 되면 그 중에 한 사람은 역을 면제하여 주던 것을 말한다. 우리는 영리이고 분 예빈씨는 빈객의 연양과 공개를 맡아보던 예빈씨의 분사였다. 행대는 조선시대 때 민간의 이해, 수령의 득실, 죽은 향리의 행포를 살피기 위해 지방에 보내던 사헌부의 감찰, 행대 감찰이다. 횡포는 거스르고 어그러짐이고 무비사는 병조에 속한 분사의 하나인데 군적, 마적, 병기, 전함, 점열, 군사훈련, 방수 등에 관한 일을 맡아보았다. 승려사는 병조에 속한 한 분사인데 노부, 승려, 목마, 역, 경각사의 사령에 관한 일을 맡아보았다. 진설은 진도법이다. 문정실록 9권 문종 1년 8월 5일 경호 두 번째 기사 윤대하다. 문정실록 9권 문종 1년 8월 5일 경호 세 번째 기사 시몬의 자손들에게 사환의 길을 열어주게 하다. 좌이정 황보인 우이정 남지 좌참성 김종서 우찬성 정분 좌참찬 안승선 우참찬 허후를 부르고 도승지 이계전 좌승지 정의안에게 명하여 의논하기를 황해도 평안도 두 도가 다같이 흉년이 들었으니 우황할 방법을 마땅히 미리 강구 대처하여야 할 것인데 그 수령들 속에 혹은 백성의 진휴를 행정에 치졸한 자가 있을 것이니 앞으로 그 능하지 못한 자를 찾아내어 고쳐 임명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하니 모두들 말하기를 국관을 보내고 신관을 맡는 데 있어 민폐가 도리어 심할 것이요 또 신관이 국관만 갖지 못할런지 어찌 알겠습니까? 더욱이 본도의 수령들은 몹시 용렬하여 쓰지 못할 자는 없으니 그대로 둔만 갖지 못할 것이요 다만 구황 족구문을 거듭 엄히하여야 할 것입니다. 왕년에도 본도에 전부터 창고에 저축이 없어 백성들의 진훌이 진정 어려웠으나 현재에 이르러서는 소재지의 국고가 충만해 있어 좋게 백성을 살릴 수 있습니다. 그 조치와 양국을 발급하는 방법만 아직 좀 더 추수를 기다려서 적절히 처리하도록 하소서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세종께서 일찍이 말씀하시기를 신숙주는 큰 일을 맡길 사람이라고 하셨다. 비록 한은은 모르지만 음훈에 정통하여 일찍이 예겸
사마순과 더불어 종료한 바 있다. 이제 중국 서울로 보내 예겸의 무리를 만나보고 사변의 전말도 묻고 서적도 구해 오려고 한다 하니 모두들 말하기를 중국이 바야흐로 달달의 변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반드시 우리나라가 전에 대원과 혼인을 한 나라기에 혹시 북녘의 달달과 비밀이 상통하고 있지는 않나 우려하고 있을 것입니다. 지금 우리나라에 대하여 후한 예를 베푸는 것이 전날보다 갑절보다 더한 것이 혹은 뜻이 있어 그러는 것이 아닌가 합니다. 이제 만약 그곳에 가서 사변에 관한 일을 묻게 되면 저쪽에서 반드시 이를 의심할 것인데 예겸과 같은 무리들이 어찌 즐겨 사실대로 고하겠습니까? 보내지 않는 것이 온당합니다. 아니 신숙주가 이를 신숙하고 드디어 신숙주가 가는 일을 성지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경들이 심씨 자손에게 관직을 제수함에 있어 갑자기 높여주는 것은 합당치 않다고 말한 것은 죄인의 후예라 하여 말하는 것인가? 이미 그 아비의 직첩을 내려주어 죄가가 쾌히 풀렸으니 그 아들에게 의당 사화내기를 통해 줘야 할 것 같다. 이를 논의하라 하니 이에 모두들 말하기를 진실로 그러합니다. 죄를 입은 바 있어 말하는 것입니다. 만약 상례의 외척 같으면 어찌 다시 오늘의 논의가 있겠습니까? 우선 7일 품직을 제수하여 뱃슬길을 열어주면 그 인망에 있어서도 놀라지 않을 것이요 심씨에게도 스스로 편할 것입니다. 하니 임금이 다시 말하기를 간혹 육품직을 제의하는 자도 있어 장사 내 장차 육품직을 제수하려고 한다. 하니 황보인이 말하기를 상상의 하교가 진실로 합당합니다. 하고 김종서 이하 모두가 묵묵히 말이 없었다. 임금이 또 말하기를 정부서의 구임으로 임명할 만한 자를 의논하라 하니 황보인 등이 아뢰기를 마땅히 김기지 같은 사람을 얻은 연후라야 가히 보낼만 합니다. 장차 물러가서 의논해 아뢰겠습니다 하였다. 임금이 또 말하기를 인산 등의 고을은 이미 일찍이 수비를 파한 바 있으나 변방 백곡경이 허술에 두려우니 근심스러우니 만호를 두어 수비하는 것이었단가 하니 황보인 등이 말하기를 그러합니다 하였다. 정분이 아뢰기를 황해도 7참이 퇴폐하였습니다. 의당 조속히 중건하여야 할 터인데 지금의 찰방 허인의 사람됨이 필요않고 그 황폐된 것을 능히 일으키지 못할 것이니 마땅히 유능한 자로 대체하여야 할 것입니다. 임금이 그대로 따랐다. 진율은 흉년에 공공한 백성을 구원하여 도와주며 대원은 원나라이고 심씨는 시몬을 말하고 사화는 뱃슬살이를 함을 말하고 칠참은 황해도의 요로에 있던 경천, 용천, 동선, 검교 등의 7개의 참이다. 문정실록 9권 문종 1년 8월 5일 경우 네 번째 기사 외격의 이유 없는 유습을 금하게 하다. 의정부에서 예조의 정문에 의하여 하려기를 외객의 육로는 상거가 멀어서 부득이 경과해 유숙할 곳과 관문 근처의 가격을 제외한 그 밖의 모든 역은 들어가 자지 못하며 수로에 있어서는 원관이 있는 곳은 내려서 자고 없으면 배 위에서 잘 것이며 여염에서의 숙박을 금지한다고 이미 일찍부터 입법이 되어 있는데 이제 외객의 행로와 지속을 그들 임의로 한다는 것은 온당치 않습니다. 마땅히 그의 고찰을 거듭 밝혀서 부득이하여 유숙할 사유가 있으면 그 소재 관하에 고하게 하고 만약 긴지를 하지 않은 사유를 핑계하여 여러 날 유숙하는 자는 향통사는 그 즉시 죄를 과하고 호송가는 계문하여 시행토록 하소서하니 임금이 그대로 따랐다. 외객은 일본 사신이며 향통사는 각 지방에 둔 통사를 말한다. 문정실록 9권 문종 1년 8월 5일 경우 5번째 기사 병조에서 군사들이 차야 할 활에 대해 아뢰다.
여름철 각궁을 점화할 때 시위하거나 입직하는 군사는 모두 녹각궁을 차게 하는데 만약 이 화를 갖추지 못하면 마디가 굵고 두터운 편죽이나 또는 저리갈 나무로 각궁과 똑같은 체제로 만들어서 줄을 메어서 차고 목궁은 사용하지 말라고 이미 벌써 법을 세웠는데 이제 각도에서 번성하는 시패들이 소지한 교자궁을 보니 모두 연약하여 쓸모가 없는 것들입니다. 이제부터 편죽과 저리갈 나무를 제외하고 여름철에는 모두 녹각궁과 오니가 두텁고 두 끝이 견실한 각궁에 줄을 매고 칠을 바르게 하되 그 중에서 내금이는 그 가세가 본래 충실하니 어느 누가 녹각궁이 없겠습니까마는 상분갑사 별시위 충순이 충의위는 녹각궁을 3년까지 기한하여 자비토록 할 것이며 각도의 시패와 영진속, 익속, 정구는 6년까지 기한하고 자비토록 할 것이며 그 자비가 불가능한 자는 위의 항목의 온이가 두텁고 견실한 각궁을 차도록 허용하고 선군 안에 사관도 또한 정군의 예의에 의하여 자비토록 하고 그 자비가 불가능한 자는 우선 경고하고 질긴 목궁을 사용하게 하되 근을 배로 싸고 칠을 바르면 현을 가죽으로 쓰도록 하소서 하니 임금이 그대로 따랐다. 각궁은 쇠뿔이나 양뿔을 박아서 만든 활이고 교자궁은 목궁의 하나인데 저리갈 나무로 만들어 끈을 맨 것으로 여름에 잘 휘지 않는 것이다. 영진속은 각 지방의 영과 진에 소속된 군대인데 하삼도 황해도에 1만여 명 정도 있었고 즉 영속군, 진속군을 합친 말이다. 익속은 함길도 평안도의 각 고을에 소속되어 변경을 방하던 지방의 군대에 대해 당시 2만여 명이 넘었고 익군이라고 한다. 문육실록 국어문중 1년 8월 6일 심리 첫 번째 기사 성승, 강희안, 심야, 심결 등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성승을 판의진 목사로 강희안을 수사헌부 장령으로 임명하고 심해, 심결은 모두 처음으로 돈영부 주부를 제수하고 신민은 전농 직장을 임명하였다. 심야와 심결은 바로 시몬의 아들이고 신민은 시몬의 맏아들 심준의 아들인데 심준이 먼저 죽었기 때문에 신미에게 제수한 것이다. 문정실록 국어문중 1년 8월 6일 신미 두 번째 기사 이만조의 누락질에 대비한 수비방어의 조건 의정부에서 아뢰기를 이제 사로잡혔다가 도망쳐 온 중국 사람 당귀, 장순 등이 그 공사에서 일컫기를 우리들이 지난해 8, 9월 4일에 이만주, 범찰 등의 관할 사람들에게 사로잡혔다가 금년 6월에 밤을 타고 도망해 나와 낮에는 다니고 밤에는 쉬면서 5일 만에 이산 땅에 이르렀습니다. 이만주가 일찍이 혼화에서 거주하다가 금년 3월에 달달과 요동의 군마가 두려워 부하를 거느리고 호나 남방 10일 정도 거리에 위치하고 있는 왕천 땅으로 주거를 옮겼습니다. 왕천으로부터 남방 2일 정도 거리의 지명은 오미하로부터 남방 반일 정도의 거리의 지명은 파저강인데 파저강으로부터 왕천까지는 도로가 험하지 않고 그 사이에 비록 내화강이 있어도 인마가 모두 통행할 수 있습니다. 오미야 서쪽에 올라 산성이 있는데 이만주에 관한 사람들이 항상 말하기를 오른쪽 산성이 험준하여 서쪽의 요동도 두렵지 않고 북쪽의 달다도 두렵지 않으나 다만 남쪽 조선군마가 매우 두렵다. 그러나 피난할 만한 땅이 이만한 데가 없어 금년 추수 후에는 꼭 이곳에 와서 살아야겠다 하였습니다. 이로써 본다면 위의 항목의 이만주 등이 이주한 곳이 본국의 후문과 서로 대단히 멀지도 않고 적도들이 통로가 평탄하다 하는데 이만주 등이 옛 원한을 잊지 않고 허수한 틈을 타고 돌입해 와서 도둑질할까 우려됩니다. 그 수비 방어와 조건을 마련하여 뒤에 기록합니다. 1. 구령 이상의 각지에는 크고 작은 성보에 인민이 둔취해 살고 있으며 연대가 서로 보이고 또 저쪽 산천이 험준하여 도로가 불통하고 있어 각기 별도로 포치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얼음이 완전히 얼어붙을 때는 수령만호가 각각 그 성부 안에 상시로 인물이 출입하는 때 이외에 전 가족이 출입하는 사람과 빅로를 동행하는 사람들을 엄히 검단하기를 더합니다. 1. 구령구자는 천호가 해빙한 뒤에 적당한 수요의 군주를 거느리고 후망해 경계하고 얼음이 완전히 얼어붙으면 소삭주의 목적으로 물러가 지키라고 일찍이 이미 이첩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비록 얼음이 얼었을 때에도 그대로 머물러 지키고 성식이 긴급한 연후에 본주의 목적으로 물러가 지키게 합니다. 1. 청수 만호는 군주를 거느리고 방어하다가 얼음이 완전히 얼고 어떤 성식이 있기를 기다린 뒤에 정령읍승으로 들어가 지키는 것이 비록 전례로 되어 있으나 지금부터는 얼음이 얼었을 때에도 역시 그대로 머물러 있으면서 관망에 살피고 그 성식이 있은 연후에야 정령읍승으로 들어가 지키게 합니다. 1. 전죽동 구자는 전에는 해빙한 뒤에 백호나 천호 중에서 적당한 수요의 군인을 거느리고서 농민을 수호하고 얼음이 얼면 도로 읍승으로 들어갔는데 지금부터는 그 군사의 인솔이 불과 10명이라서 그대로 머물러 멀리 관망하며 살피게 합니다. 1. 정령의 옥강에 이미 행승을 설치한 바 있어 얼음이 얼어붙은 뒤에도 천호가 군사 10명을 거느리고 멀리 관망하면서 살피게 합니다. 1. 의주 수구의 구자는 전에는 본주의 천호가 얼음이 풀린 뒤에 마군 40~50명가량을 거느리고 농민을 수호하고 얼음이 얼어붙으면 도로 읍승으로 돌아갔는데 이제부터는 비록 얼음이 얼어붙더라도 10명이 넘지 않은 군사를 인솔하고 그대로 머물러 관망하며 살피게 합니다. 1. 의주 경내의 옛 정주 석성은 의주의 천호가 석성 안에 거주하는 군수를 인솔하고 얼음이 얼거나 풀리거나 막론하고 이미 상시 방어에 임하고 있습니다. 이제 인산의 신보도 만호를 보내어 상당량의 군사를 인솔하고 역시 옛 정주의 예의에 의하여 상시 관망하며 살피게 합니다. 위 항목의 각자는 모두 요해지입니다. 해빙한 뒤에 농민을 수호할 때의 군사의 수요는 본시 전례에 의한 것이나 얼음이 언 뒤에는 다만 멀리 관망에 살필 따름이라 군들의 수요가 10명을 넘지 않으므로 각각 그 부근의 각 마을 인민으로 우선 자주 채택해 하여 수고롭지 않게 하여야 합니다. 하는 임금이 그대로 따랐다. 파저가는 동가강이고 후문은 동북면의 여진 지역과 통하던 관문 북문을 말하며 허소는 허전하고 미덥지 않음이며 성보는 성과 요새이고 둔취는 여러 사람이 한 곳에 모여 있음이며 연대는 세종 때 외적의 침입을 막기 위하여 변방에 설치한 봉수대인데 적이 침입하며 연기를 올리거나 신포를 쏘아 사람들이 성이나 보에 들어가 피하게 하였다. 후망은 높은 곳에 올라가 멀리 살피며 경계함이고 행성은 변방에 적의 침입을 막기 위하여 직성으로 쌓은 성이다. 구자는 압록강이나 두만강 연안에 소규모의 군사시설을 갖춘 요해지이다. 체대는 서로 돌려받고 대신합니다. 문종실록 9권 문종 1년 8월 7일 임신 첫 번째 기사. 강원도 행성현 백성들이 유망한 사람들이 공부를 감해 줄 것을 청하다. 지편 문여량이 아뢰기를 강원도 횡성현의 백성 100여 명이 본부에 장고하여 이르기를 본연이 지역이 좁고 토질이 척박하여 거주민의 원액이 300여 호인데 그늘의 흉년으로 말미암아 외지로 유망한 자가 계속 늘어나 남아있는 자는 단지 96호입니다. 설사 척박한 밭을 갈아 짓는다 해도 원유 속의 무짐승들이 먹어서 손실되고 생활이 몹시 어려워 항상 부역에 견디어 내기 어려운 때에 또 유망한 사람들이 공부까지 징수하여 백성들이 살림이 더욱 궁핍하고 호구가 날로 줄어들고 있습니다. 청컨대 유망한 사람들이 공부를 감하여 주소서 하였습니다. 본부에서는 일찍이 이 현의 원유에서 제거할 만한 것은 이를 초출하여 제거하라고 명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이제 듣건대 원유가 남북으로 수십 리나 뻗쳐 있어 부근에 거주하는 인민들이 겨우 손바닥만한 전지를 경작하고 있는데도 모두 무짐승의 침해로 감손되어 매냥 이를 개청하여 면제하려 해도 상세히 알지 못하여 아직껏 개청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제 횡성 사람들이 그 패단을 들어 호서에 왔으니 혹시 그 강무장 안에 제거할 만한 곳이 있는데도 제거하지 않은 탓입니까? 청컨대 적당히 이를 면제하게 하소서. 또 유망한 사람들이 공부를 도리어 남아있는 백성들에게 징수하는 것은 뜻에 어긋나는 일입니다. 청컨대 이 고을로 인하여 강원도 내의 모든 고을에 묻고 황폐한 전토의 공부를 일제 감면하여 민생을 쉬게 하소서. 특히 이 도만이 아니라 황해도 전역에 역시 누차 흉년을 만나 유망한 자가 반이 넘으니 역시 이 예의에 의하여 면제하소서. 운성이 박종우의 첩의 아들 박귀손에게 이제 성공감 부록사를 제수하였습니다. 첩의 아들을 동반해서 서용한다는 것은 대체에 어긋나는 일입니다. 만약 마지못해 준다면 서반에 서용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강무장에는 내 이미 조유래를 보내어 심정해 면제한 바 있으므로 다시 더 면제할 수 없다. 강무장 소재지의 거주민들이 모두 이를 싫어하고 꺼려해서 반드시 다 제거해버린 뒤에야 말 것이니 어찌 영세한 백성들의 마음을 다 쫓아서 제거하겠는가? 유망한 사람들의 공부에 관한 일은 마땅히 이를 호조에 내려 평이토록 할 것이며 박귀손의 동반직 제수는 내가 독단에 한 것이 아니라 여러 대신들과 의논에 하였고 또 전례도 있었다 하였다. 문유량이 다시 아뢰기를 양첩의 자식은 충순이에서 허통시킨다고 이미 정한 법이 있어 이 사람은 충순이에 들어갈 만하며 또 서반이 적합한데 어찌 반드시 동반에 서용하여 적첩의 분별을 어지럽게 합니까? 청컨대 이를 파하소서 하는 임금이 말하기를 박귀손을 동반에 서용한 것은 분의에 해로울 것이 없다. 척박 강무장은 임금이 봄, 가을로 문무관원을 거느리고 사냥을 하며 무예를 닦던 장소 세종 때부터 상소를 정하여 철원, 평강, 이천 등지로 하였다. 동반은 문관이고 서반은 무반이다. 문종실록 9권 문종 1년 8월 7일 임신 두 번째 기사 소헌왕후의 졸호를 가상한 것을 원경왕후의 예의에 따르다. 예조에서 아뢰기를 오는 임신년에 소헌왕후를 종묘에 부할 때에 존호를 가상하는 것은 원경왕후의 예의에 의하여 하소서 하니 임금이 그대로 따랐다. 임신년은 1452년 문종 2년이고 부는 3년상이 끝난 임금이나 왕후의 신주를 종묘에 모시던 일, 부묘를 말한다. 문종실록 9권 문종 1년 8월 8일 개요 첫 번째 기사 풍운 뇌우제에 향과 충문을 친히 전하다. 문종실록 9권 문종 1년 8월 8일 개요 두 번째 기사 임금이 승정원에 전교하기를 전에 앓던 안질은 이미 나았으나 허리 밑에 작은 종기가 생겨 약간 편치 않으니 명일에 있을 정사는 또 정지하라 하였다. 문종실록 9권 문종 1년 8월 8일 개요 세 번째 기사 평안도의 흉작으로 인하여 교초에 베어내는 일과 의주성의 수측을 제외한 평양 안주의 창고조성 그리고 평양 용청 용관 곽산 등지의 성 수축하는 일을 정지시켰다. 문종실록 9권 문종 1년 8월 9일 갑술 첫 번째 기사 이만주가 옛 거주지로 돌아옴으로 인해 대처 방안을 기록한 사모 황보인 남지 김종서 정분 안승선 허후 등을 부르고 주화승지 정의안에게 명하여 이만주가 사송한 사람들에 대한 접대 절차와 강변 각보의 인민들의 입보 등의 일을 예놓게 하고 평안도 우도 도절제사에게 유서를 내리니 그 내용은 이러하였다. 건번 주화도 도절제사로부터 계본이 왔는데 요약하면 이만주 관하에 있는 김납노 등 6명이 강계 땅 만포에 왔기에 그의 온 연유를 물으니 대답하기를 탈탈의 군마가 해서 위를 공격하고 사람을 죽이고 물품을 노력해 갔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이만주가 편히 살지 못하고 금년 3월에 도로 올라 산성에 돌아와 살고 있으며 옹촌의 범찰의 아들 보하토는 옹촌 북쪽 15리터에 위치한 오모수 땅에 이주하였고 충상은 옹촌으로 이주하였는데 위의 항목의 이만주 관하에 1,700여 호가 되고 충상과 보하토의 관에는 모두 합쳐서 600여 호가 되며 상목 구비로부터 심자라호
라로 임가라의 고가 기지에 이르기까지는 해서위 지휘 이만이라는 자가 그 관원의 1천여인을 거느리고 와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큰 물로 인해 화곡이 부실하여 저희들이 식량을 청하기 위하여 이만주의 인신과 문인을 받아가지고 왔고, 이만주도 역시 9월 10월 사이에 그들의 고랑거를, 그 아들 고랑거를 보내어 토산물을 가지고 와서 바치겠다고 합니다. 앞의 김남노는 상시 관계등지를 왕래하고 있으므로 도로의 원근을 상세히 알고 있는데 식량의 구구를 핑계하고 허시를 엿보는 것이 아닌가 실로 의심스럽습니다. 그러나 기근으로 인하여 식량을 구굴한 것이니 고려할 수 없어 신이 주식을 접대하고 송미 12두, 황두 6두, 소금, 장 각각 6두를 보내어 주었습니다. 하였다. 나도 또한 이만주, 충상 그리고 해서의 야인들이 우리 국경에 아주 가까워서 병력을 연속 투입하여 도둑질을 하지나 않을런지 진정 헤아리기 어려운 일이라 생각된다. 방위에 관한 모든 일에 실로 근신을 다 해야 할 것이니 이번에 보내는 사목을 상세히 보고 곡진하게 시행하라. 또 평안도 좋아도 도질제사에게 유시하였다. 건번 보내온 궤번은 다 잘 알았다. 이만주가 옛 거주지로 돌아오고 해서 야인이 상목구비 등지로 와서 산다 하니 우리 국경과 매우 가까운 곳이다. 방어에 관한 모든 일에 날로 근신을 더하고 이번에 보내는 사목을 자세히 보고 곡진하게 시행하라. 사목은 이러하다. 1. 만약 이만주가 혹 그의 친아들을 보내오거나 혹 관할 사람을 보내어 변업에 와서 찾거든 변정은 마땅히 응답하여 말하기를 너희 무리가 이제 옛 거주지로 돌아와 그 시일이 오래지 않았으니 거류 여부조차 정하기 어려운 터이라 기순의 성위 또한 알기 어렵다 하고 변장은 경솔하게 접대하지 말고 우선 술과 밥을 주고 쌀, 장 등의 물품을 적절히 헤아려 주어 혹시 헌단이 생기지 않도록 하라. 1. 이만주가 사자로 보내온 사람이 토산물을 싸가지고 와서 진상을 요청하려 하거든 임기응변으로 사양하여 답하기를 아직 숙배를 얻지 못하였는데 곧장 스스로 가서 진상한다는 것은 사세가 어려울 것이다 하고 또다시 소지한 물건을 절제사에게 증류하려 하면 답하여 말하기를 이미 진상하려 했던 것을 또 절제사에게 준다면 이는 매우 온당치 못하다 하여 이렇게 개유해서 잘 설득시켜 돌려보내라. 1. 함길도는 연변 각진의 성 밖에 모두 객관이 있어 야인들을 접대하고 있으며 본도에서는 만포강 야인은 강계의 만포에서 접대하고 있는데 지금 만포 보 밖의 행성 안에 적당히 객관 두세 칸을 지어 접대하고 만약 빈궁한 자가 이산벽동 자성, 허공교보, 여연 등지에 식량을 구걸해 오거든 각기 그 성 밖에 초가를 지어 접대하되 약간의 양곡을 줘 돌려보내고 이사는 목책을 완전히 하지 못하니 앙토리 행성 밖에 역시 초가를 지어 접대할 것이며 위언 고산이 우에 등지에서는 접대하지 말게 하고 그 즉시 식량을 줘 만포로 지정해 보내고는 즉시 이를 제제사에게 보고하라. 1. 강계지방 만포보는 성자가 경고하고 또 행성이 있으므로 보 안의 인민은 없으므로 입보를 제외하고 그대로 본보에 있게 하며 고산위의 인민도 역시 임시 업성의 입보를 면제하고 역시 그대로 본보에 있게 하고는 만약 강물이 얼어붙고 성식이 긴급하게 되면 만포로 보로 입복해 하라. 자성허 공교는 성부가 견고하여 방어에 어려움이 없으니 업성으로서의 입보에 제외하고 그대로 살면서 방어하게 하며 마전, 지령, 괴보도 역시 아직은 업성으로서 입보를 제외하고 강물이 얼어붙고 성식이 긴급함에 이르러서 비로소 업성에 입복해 한다. 우예의 조명간보는 이미 안팎의 성보가 있으니 아직은 업성의 입보에서 제외하였다가 강물이 얼어붙고 성식이 긴급함에 이르러서 비로소 업성으로 입보하여 힘을 합쳐 굳게 지키게 하라. 함길도 도질제사 이징옥에게도 유시하기를 지금 평안도 도질제사에게서 온 계본안의 이만주가 그 관의 김남노 등 6명을 보내어 강계 만포에서 식량을 구걸하였다 한다. 이 보고를 두고 가만히 생각하건대 본도와 이만주가 거주하는 곳과는 거리가 멀리 떨어져 있으니 그들이 멀리 와서 도둑질을 하리라고 의심할 만한 것은 없으나 혹은 굶주리고 공궁함으로 기순하겠다고 와서 찾는 자가 있거든 오늘 보내는 사목을 상세히 보고 곡진하게 시행하라 하니 그 사목은 평안도의 사목과 같으며 또 양계의 관찰사에게도 유서를 내렸다.
해서위는 명나라에서 송화강 내지의 해서 여진 지역에 설치한 위소이고, 문의는 여진이나 외인이 우리나라에 올 때 가지고 오던 여행 증명서이고, 거류는 떠나감과 머물러 있음이며, 성위는 거짓됨과 진실됨과 거짓됨이다. 험단은 불화의 단서이고, 계유는 사물의 이치를 깨우쳐 알아듣도록 잘 타이름이다. 보는 변방의 지역에 적의 침입을 막기 위하여 흙으로 쌓은 소규모의 작은 성이다.